자, 일단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여러 개 이제 저장을 하는데, 뭐 그냥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여러 개 저장해서 한 번에 앞에서부터 쭉 출력을 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자, 지금처럼 데이터 구조화를 하는 데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봤죠. 자, 근데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데이터 구조화를 하면 이 순서를 리스트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덱스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몇 번째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바로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 구조가 틀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일관된 사용법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언제는 0번째에서 이름이 나오고 언제는 3번째에서 이름이 나오고 이러면은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항상 같은 위치에 저장을 해놔야 사용하기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0번째는 이름, 1번째는 나이, 2번째는 주소. 이런 식으로 내가 저장할 데이터의 위치를 딱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주석으로 내가 메모를 이용해서 저장하지 말고 그냥 이 자료 구조에서 이 순번 대신 이 이름을 넣었을 때 탁탁 튀어나오게 하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순서를 외울 필요 없죠.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딕셔너리. 자, 그래서 딕셔너리가 이제 사전이란 얘기인데, 그죠? 사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찾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그죠? 애플 이렇게. 자, 애플이라고 치면은 애플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찾고 싶은 단어와 그 단어가 의미하는 실제, 그죠? 그 의미, 실제 의미, 단어, 그 단어의 실제 의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어보려고 이걸 애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단어라는 게 어떤 현상이나 개념이나 사물을 단어, 문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단어가 의미하는 실제 뜻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영어 단어를 그러니까 영어 읽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이렇게 영어 단어 찾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뜻을, 의미를 찾게 되는데 약간 이런 행위랑 비슷한 거죠. 딕셔너리라는 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거를 찾고 싶은데 뭘로 찾는 거다? 특별한 이런 키워드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사용을 해볼게요. 요거 대전 홍길동, 이 데이터를 리스트 이렇게 저장을 했었죠. 자, 그럼 자동으로 앞에서부터 순서가 부여가 돼요. 인덱스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덱스로 가져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인덱스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데이터에 이런 뜻에 단어를 하나 연결해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인식을 하듯이 이 데이터에다 이름 붙여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에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전이라는 건 어떤 데이터다? 주소다.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자, 홍길동이라는 데이터는 뭘 의미한다? 이름이다. 자, 이건 뭐예요? 전화번호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 앞에 이름 붙이려면은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딕셔너리는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문법적으로. 자, 이렇게 한 줄로 나오면은 좀 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컴마를 기준으로 엔터 쳐가지고 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충 맞춰볼까요? 우리가 실제로 다루고 싶은 데이터는 요 대전, 홍길동 요거예요. 그죠? 이게 실제 데이터고, 그럼 요 앞에 붙은 요 주소, 이름, 전화번호는 이 데이터들을 설명하는,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한 용도라는 거죠.
자,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선언만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름은 딕셔너리니까 딕으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요거 리스트 버전과 딕셔너리 버전 두 개 차이 보시면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앞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0 이렇게 붙이진 않죠. 왜냐면 이건 알아서 붙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0, 1, 2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1에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트 딕1 한 다음에 여기에 0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주소를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대전 가져오면 돼요. 대전이 아니라 주소죠. 참 죄송해요. 주소. 이름을 가져오고 싶다. 이름. 전화번호 가져오고 싶다. 전화번호.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딕셔너리를 하니까 우리가 순서 같은 거를 기억할 필요 없죠. 그죠? 주소 저장, 그러니까 주소를 가져오시면 정말 주소라고 가져오라고 하면 주소가 가져지는 거예요. 전화번호 가져오라고 하면 전화번호가 가져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로 기억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잖아요. 이거는 통길동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게 반드시 1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기억 안 해도 되죠. 그죠? 몇 번째 있는지. 그냥 이름 가져와 하면 이름 가져옵니다. 자, 저장할 때도 만약에 이제 두 명을 다룰 때, 두 개의 데이터를 다룰 때, 두 번째에서 이름을 앞에다 넣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그죠?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죠? 왜냐면 못 찾잖아요. 이름이 몇 번째 있는지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얘를 순서를 이렇게 맞춰줬어야 되죠. 첫 번째는 무조건 주소가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름이 와야 되고, 세 번째는 전화번호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자, 여기만 이제 서울 황진이 3333 4444 이렇게 바꾸고요. 자, 이름을 제가 여기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럼 이름, 주소, 위치가 바뀌었죠. 자, 그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순서랑 상관없이, 그렇죠? 이 이름으로 가져오는 거라서 저장할 때 순서가 뭐가 먼저 오고 이런 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단점, 리스트의 단점, 자료를 여러 개 이제 구조적으로 저장을 할 때 순서를 기억해야 되고 순서를 맞춰야 되는 이런 단점을 극복한 거죠. 그렇죠? 순서를 버리고 데이터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두 개의 데이터고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이름, 실제 데이터, 두 개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가 우리가 진짜로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고요. 데이터 이름은 실제 데이터를 찾기 위한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순번을 우리가 영어로 인덱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두 개를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딕셔너리에서는 자, 이 이름 붙여주는 거, 데이터의 이름을 키라고 부르고요. 데이터를 찾기 위한 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를 value라고 불러요. 키, value. 그래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얘는 키가 되고요. 황진이, 서울, 그리고 전화번호는 value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value를 가져올 때는 키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키와 연결된 value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 좀 할게요. 딕셔너리, 인덱스가 아닌 키를 이용해서 다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구조화하는데 유용합니다. 자, 그런데 딕셔너리가 리스트보다 무조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일괄 처리라고 하잖아요. 일괄 처리는 힘들어요. 리스트는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다수의 데이터를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 일괄 처리하는데 유용한 거죠. 대신 뭐가 힘들다? 구조화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게 없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쓰시면 됩니다. 뭐가 더 좋은 게 없어요. 실제로는 이 두 개가 같이 쓰여요. 구조화된 데이터를 여러 개 우리가 또 저장을 해야 될 때 딕셔너리를 또 리스트에다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식은 좀 나중에 알아보고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딕셔너리라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리스트랑 딕셔너리만 알아도 이 두 개의 자료 구조가 제일 많이 쓰이고 이 두 개만 잘 사용해도 웬만한 거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대표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언어에서는 딕셔너리를 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스트와 맵은 어떤 언어를 막론하고 그냥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이는. 자, 일단 리스트는 우리가 사용법 알았잖아요. 그렇죠? 딕셔너리 사용법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거의 리스트랑 비슷합니다. 자료 구조를 우리가 하나 알게 되면 뭘 봐라? 추가, 조회, 수정, 삭제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추가 먼저 볼게요. 딕셔너리 추가. 자, 뭐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자, 뭐 이름. 이런 딕셔너리를 제가 일단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추가를 시키고 싶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성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추가시킬 수 있고요. 추가시키고 싶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 때는 이제 3이죠. 여기에 내가 성별 정보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키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밸류는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 키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면은 새로 만들어줍니다. 추가랑 수정은 사실 비슷하게 같이 이루어지는데, 키가 존재하면 수정이 이루어지고요.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추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키를 이름으로 지정을 하면 이름이랑 키는 이미 존재하죠. 여기. 자, 그럼 이건 수정으로 들어가요. 기존의 차태진이었던 이름이 홍길동으로 바뀝니다. 이 딕셔너리의 이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 역시 그냥 프린트해서 따로 뭔가를 지정하지 말고 그 변수를 그 자체를 출력을 하면 전체 조회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름, 차태진, 주소, 대전 두 개밖에 없죠. 처음에 저장해 놓은 거. 자, 그리고 이름을 지목해서 홍길동으로 대입을 해주면 홍길동으로 바뀌죠, 이름이. 자, 요거 이제 수정이죠. 이름이랑 키가 이미 존재하니까 찾아다가 이 내용을 바꿔준 거고요. 자, 이번에 제가 이름을 같이 성별로 바꾸고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 없는 키죠, 이 성별이라는 키는.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추가 삭제 추가 수정을 한 번에 한 큐에 끝났죠. 조회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조회는 뭐예요? 키로 가져오면 돼요. 이름을 가져오고 싶다? 아까 봤잖아요, 우리. 그죠? 딕3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 이름을 가져와라. 이렇게 꺼내보자. 키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만 알면 돼요, 이제? 삭제만 알면 되겠죠. 삭제는 리스트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딕셔너리 사용하는 게 매우 쉽죠. 자, 리스트와 동일하다라는 건 값으로 삭제, 위치로 삭제. 자, 근데 여기서 값으로 삭제는 이제 조금 바뀌어서 키로 삭제예요, 키. 자, 위치로 삭제도 위치가 이거 뭐예요? 키죠, 키. 여기가 키네요. 그렇죠? 위치가 키가 되겠죠. 잠시만요. 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얘는 값으로 삭제하는 건 없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키를 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우고 싶은 딕셔너리에서 지우고 싶은 거를
키로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성별을 전 지울 거예요. 똑같이 앞에 대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성별이 지워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사용법 한번 다 똑같아서 쉽겠지만 한번 다시 사용을 해보시고요.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딕셔너리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